자, 언론고시 이제는 끝난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언론고시라는 시험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언론고시의 현주소, 그러니까 왜 대체 우리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 수능을 준비했고, 그죠? 수능이라는 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시험 같은 걸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각종 전문직 시험들이 있어요. 전문직 시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아니면 변호사다, 등등등 많죠. 의사, 판사, 변호사 많습니다. 등등 많은데 이 시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 시험들은 정형화된 틀과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범위라는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에 맞게 틀과 양식에 맞게 준비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나 자료도 차고 넘칩니다. 이미 합격 수기 사례들이 정말 많고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기출문제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 뿐이지 공부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이러한 수능도 그렇고, 수능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수능 얼마나 좋아요? 그냥 메가스터디 프리패스 들으면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전제에서, 정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전제에서, 심지어 스카이 패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액 환불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를 합격하면 전액 돌려주고, 그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EBS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미 틀과 양식이 다 있고 시험 범위라는 게 다 있고 그건 어떻게 준비해라, 각 1타 강사들이 다 있고, 수학 현우진 강사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타 강사 아닙니까?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는 거지 정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이런 시험들과 다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언론고시라는 시험은 정보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합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론고시는 왜 정보가 없을까요?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자, 언론고시 그럼 왜 학원이 많지 않을까요? 이게 딜레마죠. 언론고시도 나름 그래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사교육이 발달된 나라가 없잖아요. 대한민국만큼 사교육이 발달된 나라가 없는데 언론고시도 나름 사교육이 발달될 수 있는 구조죠, 그죠? 근데 왜 언론고시는 학원이 없을까요? 이 고민에서 언론고시에 대한 현 주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언론고시에서 왜 학원이 없을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찾아온 거겠죠. 제가 이제 언론고시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언론고시라는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언론고시라는 시험은 여러분 정형화된 틀과 양식이 없어요. 정답도 없어요. 범위도 없습니다. 범위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험이야. 그냥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정답이 없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언론고시기에도 학원들이 꽤 있죠. 그 학원들 선생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과연 조선일보 논작 시험 봤어요. 붙어낼 자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언론고시를 가르치는 우리 기자님들이나 언론고시를 가르치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 우리 과연 언론고시 시험장 가서 붙어낼 수 있어요? 우리 과연 정말 붙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 있으세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약간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사람이 더 힘든 시험이에요. 왜냐면 수학이다, 영어다, 정형화된 틀과 양식이 있다, 기출문제가 있다, 정보나 자료가 방대하다, 그러면 그냥 가르치면 되지.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우진 강사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푹 쉬고 논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수학 잘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언론고시라는 시험은 여러분, 언론고시 학원 강사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리뉴얼을 해야 돼요. 그게 힘든 점이에요. 그래서 학원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 없으니까 정보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정보를 얻을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 아랑카페밖에 없죠. 아랑카페 밖에 없죠. 학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학원이 있어야 사람들이, 언론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그 정보가 빅데이터가 돼서 쌓이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학원이 없다니까, 학원이.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랑 카페에만 가서 그냥 뭐 필기에 대한 어떤 필기 시험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구한다거나, 물론 뭐 굴지에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원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을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구조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경쟁이 일어나야, 건전한 선순환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그 학원도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기존에 가르치던 대로, 가르쳐오던 대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 강사들은, 언론고시를 가르치는 기자님들은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끊임없이 공부하고 리뉴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쉽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직에 있는 기자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쉽겠어요, 이게? 또 나이가 들었어. 공부가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럼 저희가 다른 점은 뭐냐? 저희는 젊은 기자들이 모여있고 저부터 갈 때 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시사 상식에 대한 깊이가, 백그라운드가 남다를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항상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로 제 삶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 하루는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눈 뜨자마자 저는 경제방송을 들어요. 경제방송을 듣고 지하철, 버스 안, 저는 시간이 빌 때마다 정치,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도 저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경제 시사를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 대담을 진행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바로 이 언론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도 가르치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내가 현우진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 푹 놀고 그냥 가르치기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잘 가르쳐요. 그래도 현우진은 1탈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분도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언론고시는 맥락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자, 그럼 여러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면 적어도 최소 이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으려면 적어도 50대 이상이었겠죠. 왜냐면 우리가 온전한 기억이 10살부터 있다고 치더라도, 그죠? 사실은 10살 인플레이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적어도 60살 이상이 돼야 이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있는 거야. 그때부터 경제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 60살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언더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가르칠 수 있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론고시가 그런 시험이란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사례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자료가 없죠. 뭔가 정형화된 틀과 양식이 있고 시험 범위가 있어 쭉 가르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전례 없는 40년 만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죠. 1973년, 79년, 2차 올쇼크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기가 힘들죠. 자기도 본 적이 없는데 뭘 가르쳐? 그게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를 하기가 싫지. 힘들지, 피곤하지. 여러분 어린이 되면 될수록 공부하기 싫어져요. 여러분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10대 때 가장 공부가 잘 되고 20대만 되면 내가 굳고 30대가 되면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뇌도 뇌지만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점점점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그 매너리즘과 간상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언론고시기의 한 주소를 보면, 제가 참 이게 참 배탄스러운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사실 언론고시 핵심은 뭐냐, 여러분 정말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언론고시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니까 4년제 대학 문과를 졸업한, 뭐 언론고시는 스카 학생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 문과 학생들은 글의 형식적이면, 여러분 얼마나 에세이 트레이닝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에세이 트레이닝 많이 받았죠? 그죠? 과제제출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하죠. 문과 학생들이면 중간 기말 8번의 중간 기말 시험을 치면서 그 중간 기말마다 시험을 3-4개씩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글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미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대학교 정도 나왔으면 글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뭐 서론, 본론, 결론, 내 주장 요약 정리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면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의 유기성과 통일성, 그죠? 문단 간의 연결 흐름, 문장 간의 조화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연습이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점 좋잖아요. 저보다 좋을걸요? 훨씬 좋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점 좋으시잖아요. 학점대 질비하는데요. 제가 받고 있는 학생들도 학점대가 질비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글의 형식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형식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이에요. 콘텐츠라고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론고시 학원들이 이 내용과 콘텐츠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공부를 안 하잖아.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뭔 내용을 가르치고 콘텐츠 가르칩니까?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는데 뭔 인플레이션 가르쳐? 모른다고. 근데 그럼 본인들도 지들도 공부를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 어떻게 가르쳐?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용과 콘텐츠의 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미 형식 다 알고 있죠. 고로 여러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내용과 콘텐츠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고시를 준비한 학생이 어떻게 하냐? 보통 논작 스터디를 찾습니다. 가면은 글을 막 써요. 드립다 글만 씁니다. 글을 쓰고 서로 막 피드백을 교환해요. 근데 피드백의 내용이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을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언론고시를 준비한 학생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YCC라는 거 아세요? 일드 커버 컨트롤 아세요? 일본이 YCC를 했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수익률 곡선 아세요? 모르잖아. 모르죠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 인플레이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폴 볼커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폴 볼커가 뭐랬죠? 아세요? 여러분 이 경제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거 모르는데 뭔 글을 씁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 거예요 대체?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형식. 이 글은 전체적인 문단과 연결이 좀 부족해요. 문단 간의 유기성과 통일성이 떨어져. 그거 내피셜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제가 판단하죠? 그게 절대적인 기준과 정량 스탠다드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할 때도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글은 문단 간에 그게 좀 부족하네. 문장과 문장 간 호응이 별로예요. 이 부분은 구체성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에 대한 얘기가 못 나오는 거야. 제대로 된 첨삭과 피드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내용에는 교육생님이 이러한 내용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있다. 1994년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쫙 올려냈던 그런 인상의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부의 흔적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미국이 1994년도에 여러분 보세요. 1994년도에 킹달러 기조가 나옵니다. 이걸 역플라잡이라고 해요. 플라잡이 아세요? 모르죠? 그것도 모르잖아. 지금 플라잡이도 모르는데 뭔 공부를 해. 역플라잡이라는 게 나와요. 플라잡이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일본이 수출이 좀 덜 되게 하려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역플라잡이는 일본의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킹달러,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게 1994년부터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게 정확하게 2021년에 미국이 지금 여러분 이건 아세요? 미국이 작년 초만 해도 0%대 기준금리였어요. 제로금리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4.75입니다. 몇 배입니까 이거? 몇 배예요? 이런 전례 없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몰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뭔 논술을 쓰냐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내용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공부가 없고 그냥 드립다 글만 쓰면서 서로 이 내용은 글 쓸 때마다 뭘 찾아는 보겠지. 기사도 찾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적어도 흐름 정도는 제가 이거 4.75 YCC 기대 인플레 지금 파월이 뭘 걱정합니까? 기대 인플레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CPI가 뭔지 아세요? 근원 PCE 물가 뭔지 아세요? 다 설명해보자 다.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서 뭔 경제 논제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거죠. 모르는데 그때 무슨 논제 나오면 여러분 사전 들고 네이버 들고 갈 겁니까? 오픈북 테스트 아니잖아요. 구글 치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시간도 없고. 효율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용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 제가 말했 4년제 대학을 여러분 4점대로 학점으로 졸업하신 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졸업만 하셨다면 여러분이 형식적인 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형식적인 면도 있겠죠. 문장 간의 호응이 부족하다라거나 문단 간 연결이 부자연스럽다거나 글의 전반적인 유기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용과 콘텐츠다. 근데 학원들은 이거 공부를 지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론고시는 학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공부 딱 해놓고 놀고 싶지. 여러분 그 심리를 파악해야 돼요. 메타인지예요. 여러분이 학원 입장이 돼봐. 왜 공무원 학원들이 인기가 많겠어요? 공무원 한번 쫙 해놓으면 그냥 그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 강사들 물론 연구하겠죠. 그때 리뉴얼 시키겠죠. 그때 교재를 새로 만들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과 양식 공무원 시험이 매년 바뀝니까? 수능 매년 바뀌어요? 국어 50문제 45문제 수학 30문제 영어 45문제 탐구 25문제 이거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크게 달라요, 여러분. 크게 다를 수가 없는 시험들이잖아요. 왜 크게 달라져 버려? 학생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언론고시 근데 적용하는 틀 방식이 전혀 없어요. 매년 논제가 달라지고 심지어 매달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겠네. 그 방대한 시사 이슈 전체를 내가 하란 말이야?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학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학원들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원이 없는 거야. 그나마도 있는 학원 어떻게 가르친다? 형식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보세요. 논작서재랑 그 학원 선생님들 그 독보적인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어떻게 크게 다릅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형식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 책을 수십 권 읽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메타인지. 여러분 메타인지가 뭐예요? 지피지기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그러니까 가면은 드립타 하는 말이 이 부분은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특성이 부족해. 이런 얘기밖에 못 나오는 거야. 나는 기자, 너는 학생.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전제가 있죠. 틀린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래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정답이 어딨어? 그래 정답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글은 뭐예요? 시는 짧죠. 시가 좋은 글이에요? 산문이 좋은 글이에요? 뭐예요, 대체? 글에는 정답이 없어요. 글에는 취향이 있을 뿐입니다. 성향이 있을 뿐이고.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고시의 정답은 뭘까요? 이거죠. 내용과 콘텐츠가 뭐 해야 된다? 희소해야 돼요. 희소. 남다른 시야와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흔적이 느껴져야 되고 지적 허용과 허세가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고 이 학생은 뭔가 남다르다는 그걸 보여줘야 돼. 그게 바로 언론고시의 정답이에요. 여러분만의 정체성, 나만의 관점, 시야, 안목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니죠. 그래 공부를 해야죠.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고 전반적인 시사 이슈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시켜주려고 해야지 뭔 맨날 글 써와라 이 부분은 뭐가 추상적이다 이 부분은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품평하듯이 무슨 뭐 품평에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품평을 해야 되냐? 글을 왜 이렇게 품평을 글은 여러분 품평하는 게 아니에요. 글은 정답이 없습니다. 글에 어떻게 정답이 있어요? 그럼 정답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풀다이빙하는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관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구나.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난릴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안 잡히나? 아니 무슨 6.5냐 6.3이냐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울까? 고민을 하라고. 고민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왜 난릴까? 미국이 왜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6.5%가 나왔어요. 6사인이 나왔어요. 왜 열광을 할까? 왜 나스닥은 왜 올라갈까? 이거 여러분 고민하세요? 안 하잖아. 그걸 안 하는데 뭔 여러분이 경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로다 하루있고 아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로다 하루있고 누굽니까? 이것도 모르잖아. 이 BOJ 총재예요. 뱅크 오브 재팬. 이 사람이 4월달에 물러났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 사람이 아베노믹스 수정한대.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베노믹스 4월달에 그럼 뭐 큰일 났네. 일본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겠습니까? 멍한 거죠 그냥. 근데 나는 책가방을 메고 논작 스터디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경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3프로 TV, 홍사원의 경제쇼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매일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50분씩 합니다. 여러분 그 50분씩 있잖아요. 한 3달만 봐보세요.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그거를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경제학 박사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뭐만 합니까? 드립딱 글만 써내는 겁니다. 정답이 있음을 전제하고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론고시의 논술과 작문은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경험한 그 비교형 논술이랑 달라요. 그런 거 정답이 있습니다. 그 논술은. 근데 이 논술은 정답이 없는 논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관점이 있어야 돼. 시야와 안목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책으로 낼 수 있지만 좀 비효율적이니까 유튜브로 하라니까요. 유튜브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면 돼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저처럼만 공부하면 제 강의 왜 듣습니까? 이 비싼 돈 내고. 그죠? 안 들어도 돼. 근데 왜 듣냐고, 왜. 이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냥 정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제가 저 첫 시간에 고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지금 학원이 없어요. 왜? 말씀드렸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본인들이 이걸 안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저는 이걸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제안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언론고시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론고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기자님 다 훌륭하시죠? 다 훌륭하신데 저랑 시사 토론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학생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과연 누가 이기는지.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큼 시사 이슈에 대해서 빠싹하게 공부한 사람 있어요? 언론고시 가르친 사람 중에서? 기자님 중에서? 없잖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만큼 시사 이슈 빡세게 공부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 공부만 하루에 3, 4시간을 하는데 매일 합니다. 매일.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해요. 주말 없어요. 쉬는 날 없어요. 저는 설날 때도 명절 때 집 내려가면서 이거 들었어요. 유튜브를 들으면서 간다고요. 저는. 경제대담 들으면서 간다고요. 한국 부동산 문제 이런 걸 들으면서 가는데 명절에 고향 내려가면서 그런다고요. 저는. 여러분 이만큼 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언론고시 붙는다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하면 붙어. 근데 이 정도의 노력은 별건 아니야 사실. 여러분이 공무원 준비한다 생각해보세요. CPA 준비한다. 행정고시 준비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셈입니까? 여러분 3년 준비합니다 보통 그 시험들. 변호사 여러분 로스쿨 몇 년이에요? 6학기 아닙니까? 3년이에요 3년.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3개월만 하면 돼요. 3개월만. 3년이 아니라 not 3년 but 3개월 개월만 하면 된다고요. 이거 3개월만 하면 돼. 이걸 왜 안 하냐고요. 하면 되는데 6개월. 그래서 제가 6개월에 붙여드리겠다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이걸 안 하길래 우리가 고민을 했죠. 제가 고민을 했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혼자 맡기니까 안 한다. 어떻게 할까? 떠먹여주자. 그래서 코너스톤 프로젝트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이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하도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 스페셜한 인사이트를 여러분 귀에 때려 박아주겠다. 그냥 여러분은 제 스페셜한 인사이트를 갖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 걸로 만들긴 해야겠죠 물론. 다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답안이 쉽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제 거를 좀 응용 심화 발전을 각각 시켜서 제가 그 원소스는 주겠다는 거예요.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를 통해서. 그게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고시는 결국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여학생들 에르메스 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에르메스 백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에르메스 백을 못 가졌다고 해서 에르메스 백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학생들 내가 롤스로이스를 못한다고 해서 롤스로이스를 전 별로 좋은 차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혹자들은 막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 뭐 스페셜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지냐 학생들이. 혹은 스페셜 인사이트 가질 필요 없다. 아닐걸요? 그거 있으면 합격인데? 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본인이 롤스로이스를 못 가진다고 해서 롤스로이스가 나쁜 건 아니죠. 본인이 에르메스 백을 못 든다고 해서 에르메스 백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인간의 잘못된 방어 기제인데 그 스페셜 인사이트를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를 듣고 그 스페셜한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응용심화 발전을 시켜서 갖다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논작 첨삭도 마찬가지예요. 첨삭도 저희는 그냥 글 쭉쭉쭉 쓴 다음에 이건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설명해줘요. 그게 돼야 돼요. 시사 이슈 전반에 대한 백그라운드적인 배경 설명이라든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영상이라든지 좋은 내용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걸 전해주면서 이 내용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쩌고 여기가 짜치네 여기가 뭐 너무 수상적이네 이렇게 그 품평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정답이 없다고.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는 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일단 난 기자야 난 기자야 너희는 학생이야 내 말 들어 내 말이 절대적인 진리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정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쯔양이 있습니다. 쯔양이 먹방을 찍어. 쯔양이 먹방을 찍으면 여러분 화질이 좀 나빠도 다 보죠. 100만에 뽑겠죠. 쯔양이 막 라면 한 100개를 먹는데 보겠죠. 그죠? 콘텐츠가 워낙 좋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최고 화질 4K 영상으로 라면을 고급스럽게 먹어도 조회수는 30. 왜? 콘텐츠가 별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해했지? 너무 명쾌한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의 형식에 집중을 하는 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에 집중을 하냐고요. 그 유튜브 영상의 그 화면 화질 이런 거에 왜 집중을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콘텐츠가 좋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찌양은 그냥 핸드폰 갖다 넣고 찍어도 100만 원을 뽑고요. 우리는 최고급 DSLR 사양을 뽑아도 조회수가 4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글에 정답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고 저기 어떻고 막 그런 형식적인 집중을 하는 거야. 그거 마치 어떤 거예요? 유튜브 화면에 화질에 집중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똑같은 거고 우리는 뭡니까? 쯔양이 돼야죠.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콘텐츠를 만들려고요. 그 콘텐츠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도 안 하니까. 스페셜 인사이트 강의로. 논작도 그렇게 해드리겠다요. 첨삭을. 면접도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면접도 여러분이 제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요.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모릅니다. 무역 수지 자체를 몰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 대답이 미약해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다 그냥 뉴스에서 본 거 대충 하다가 어버버리다 중원본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 본질과 핵심을 저는 딱 깨뜨려주죠. 면접 코칭에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합격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질과 핵심. 저는 국민연금의 역사부터 가르쳐줘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국민연금 여러분 아세요? 독일의 철혈 정책을 펼쳤던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현대적 의미의 국민연금, 연금이라는 걸 처음 탄생시킵니다. 그게 국민연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이런 거를 백그라운드를 설명. 국민연금은 원래 여러분 국민들한테 주는 뇌물적 성격이 강합니다. 원래 비스마르크가 왜 연금을 도입했는데요? 보불 전쟁 때거든요. 프랑스를 점령을 했어. 근데 프랑스가 너무 자유민주주의 너무 좋은 거야. 얘네는 자유민주공화정이라는 걸 해. 와 너무 화려해. 와 국가의 주인이 우리나라는 비렐름 2세 황제인데 국가의 주인이 얘네는 국민이라고? 정복을 했지만 불만이 있는 거지. 뭐야? 우리나라 뭐야?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돌아온 거야. 다시 프로이센으로 독일로. 비스마르크가 그걸 기신같이 알았지.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난다. 이러다가 군주정이 무너진다. 전제 군주 정치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노후 책임져 줄게. 복지 책임져 줄게. 그게 연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국민연금은 사실상 뇌물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1,500만 원을 내고 1억을 넘게 수주를 맞았어요. 1000%의 수익률입니다. 워런 버핏 뺨칩니다. 그게 여러분 국민연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왜 문제가 될까? 국민연금이 그렇게 수익률도 좋대. 10%가 넘는데 그만큼 퍼주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아니 기적의 수익률이잖아요. 워런 버핏 뺨치는 워런 버핏이 뭐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20%예요. 국민연금이 돈을 잘 벌거든요. 국민연금이 한 1,000조 되는데 그 1,000조를 잘 굴려요. 잘 굴리는데 아무리 잘 굴려도 너무 많이 줘야 돼. 근데 저출산 고령화잖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골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면접 코칭 때 해드린다. 그래서 지금 뭐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에 국민연금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임기 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추진해도 안 되는 게 국민연금인데 임기 말에 레임덕인데 국민연금 하겠다고? 자살할 일 있습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예.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 되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애초에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국민연금 본질과 핵심은 뭐다? 지도자의 결단과 용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마크롱 봤죠? 대한민국도 프랑스 꼴 납니다. 더 심할 거예요. 당장 국민들은 내 눈앞에 밥그릇 뺏기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해요. 참 그것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여러분 봤어요? 통계자료 봤어요? 2060년이 되면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메꾸기 위해 세금으로 내야 된대. 사회보장세겠죠. 소셜 시큐리티 텍스겠죠. 저희는 이런 거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좀 이거 안 하니까 제가 해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고시의 현 주소가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확히 지금 나침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여러분에게 등대지기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명확히.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만의 시야 안목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이 글 속에서 녹아들고 그러면 그게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지원자들의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를 심어주게 됩니까? 그 채점자들에게 뭐를 심어주게 돼요? 희소함을 심어주게 돼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희귀한 것과 희소한 거의 차이를 아세요? 희귀한 거는 말 그대로 희귀한 미생물 막 이러죠. 근데 미생물 리사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희소한 건 뭡니까? 다이아몬드, 에르메스 백. 희소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의 유무예요. 똑같이 레어하긴 합니다. 똑같이 없긴 한데 레어하긴 한데 희귀한 거는 가치가 없는 거고 희소한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남학생들은 뭐? 포르쉐 희소하잖아요. 롤스로이스 희소하잖아요. 야 우리 여학생들 에르메스 백 희소하잖아요. 여러분이 에르메스 백이 되고 롤스로이스 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고시 답안에서 그게 언론고시 핵심입니다. 희소함을 심어주자. 그게 뭐로 합격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명심하세요. 제발 명심.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백날 스터디하고 면접 스터디하고 그 글을 어떻게 써라 저렇게 써라 품평하듯이 강의하는 거 들어봤자 합격을 못하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언론고시의 현 주소와 현 상태, 언론고시기가 왜 이렇게 정보가 없고 학원에도 왜 이렇게 없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전부 다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좀 해답이 풀렸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언론고시의 현 주소, 현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